학점은행제가 궁금해서 검색해보면 취득기간이 일반 대학교나 사이버대에 비해서 훨씬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바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막상 해보니 괜히 시작했나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잘 모르고 시작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학점은행제의 치명적인 단점 3개를 짚어드리면서 이 3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학점은행제의 큰 단점은 학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통 대학은 입시 경쟁을 거쳐 입학하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통해 졸업을 하죠.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입학 경쟁 같은 거 없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면 누구나 시작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차이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위를 조금 더 가볍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성쌤한테도 그럼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하면 취업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학점은행제로 받은 학위는 교육부가 인정한 정식 학위로 법적으로는 일반 대학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출신 학교나 학위 취득 경로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점은행제를 선택하시는 분들께 단순히 학위만 따지 말고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도 함께 준비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학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제한적입니다. 전공은 학점은행제 총관리 사이트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표준 교육과정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전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많은 전공들 중에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 성우쌤한테도 화학공학 같은 전공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나요? 1화 1문학도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점은행제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한 전공은 대표적으로 경영, 사회복지, 심리학, 유아교육, 컴퓨터공학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가능한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복잡한 행정 절차입니다. 대학교는 그냥 수업 듣고 성적 확인하고 정해진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졸업이 되잖아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처럼 챙겨야 하는 행정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신청 시기나 서류 요건을 놓치면 학위 취득이 몇 달씩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 중에는 수업은 어찌저찌 듣고 있는데 학습자 등록이 뭔지, 학점 인정 신청이 뭔지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진행했으면 절대 학위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던 터라 제가 다시 중요한 일정도 챙겨드리면서 결국 높은 학점으로 무사히 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만약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혼자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계속하면 학위 받을 수 있나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혹은 이제 시작하려는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통해 연락 주시면 제가 커리큘럼 점검부터 일정 정리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단점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단점이 많은 학점은행제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물론 학점은행제가 학벌로는 인정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그냥 하지 말아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학점은행제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제 학생 중에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진로를 바꾸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IT 분야 쪽 개발자로 다시 취업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졸업했던 전공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당장 대학교를 다시 다니기엔 시간도 비용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였죠. 다행히 이분은 그 전에 전문대 항공기계과에서 이수했던 학점이 80학점이나 있으셔서 이 80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다 끌어온 뒤에 컴퓨터공학 학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 회사 다니면서 온라인 수업 그리고 자격증으로 학점 쉽게 취득할 수 있게 안내 도와드렸어요. 결국 이분은 한 학기 과정 만에 학사학위를 받고 포트폴리오까지 잘 준비해서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까지 오셨습니다.
재학생이 전해준 거로는 면접에서도 자기의 출처보다는 실력과 실전 경험이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분명한 목표와 계획만 있다면 학점은행제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진로를 바꾸는데 충분히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어떻게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점은행제는 아래 사진처럼 들을 수 있는 전공이 한정적입니다. 근데 이 전공 제한이 실제로는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찾는 분들의 목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4가지 중에 해당되거든요. 첫 번째, 취업 목적이나 승진을 위해 학위가 필요한 학생. 두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원하시는 학생. 세 번째,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취득 원하시는 학생. 네 번째, 편입하고 싶은데 지원 조건이 안 되는 학생.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몇몇 전공만 들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전공이 다 열려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르면 사회복지 과목만 들으면 되는 거고,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도 전공 교양 상관없이 교양 과목만 들어도 되는 거고요. 또 편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편입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학위 전공이 완벽하게 잃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서 대부분 난이도가 쉬운 경영학으로 많이 진행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전공 종류가 아니라 내가 학점은행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예요. 그래서 저는 학점은행제를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학점은행제는 전공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학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학점은행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들어가 보면 학습자 등록부터 학점 인정 신청까지 전 과정이 자세히 정리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교육원에서도 대부분 중요 일정이나 신청 시기를 문자나 공지로 다 알려주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치만 모든 걸 교육원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 절차는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닌 학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저 성우쌤처럼 플래너와 함께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학점은행제 과정을 조금 더 쉽게 끝낼 수 있어요. 학습 플래너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학습 플래너는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학생을 상담해주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아주는 1:1 담당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습 플랜 설계. 전적대 학점, 자격증, 일정 등을 고려해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드리고 있어요. 이 플랜이 있어야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적 관리입니다. 과제, 시험, 출석 등 성적에 영향을 주는 일정을 학생 개개인별로 미리 안내해드리고 참고 자료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관리받는 학생들 중엔 편입 준비하면서 전과목 A 받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 학습자 등록부터 학위 신청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도 단계별로 정리해서 실수 없이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카톡으로 일정과 방법을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학점은행제는 단점이 없는 제도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해야만 성과가 나는 제도라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면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점은행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 막막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저 성우쌤이 직접 1:1로 상담 도와드리고 학습 플랜부터 자격증, 학위 과정, 행정 절차까지 전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성우쌤이 학점은행의 단점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직업인 플래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래저래 알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 지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 자격증 준비, 편입 등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 통해 꼭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 성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